자, 외국인 특례를 갖다가 이제 규제 내용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거. 규제할 때 보면 이제 허가받으라고 하는 땅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교재 이제 순서대로 하면 신고가 먼저 나와요. 신고 제도가.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토지나 건물, 공급 계약, 지위, 요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신고는. 그런데 요 허가받으라고 하는 것은 땅만 허가받습니다. 토지만.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요 신고받는 거, 요 교재 순서에 나오니까 요거부터 먼저 봐요. 먼저 취득을 먼저 합니다. 위에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고합니다. 근데 요게 취득 원인에 따라서 요 신고 기간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102페이지요. 네모 2번. 가로 1번. 계약으로 인한 취득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 원인이 계약일 때다. 뭘 취득했죠? 이거 취득이라는 게 소유권 취득.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게 소유권 취득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이 뭐가 있는가? 만약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랬을 때는 60일 이내 취득 신고예요. 60일. 계약서 쓴 날부터 60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둘째 줄에 보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 신고관청에다 신고해야 되겠다. 만약에 60일 내 신고하지 않았다가는 그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 신고해야 되죠? 그건 30일이니까 여기를 30일로 하면 틀립니다. 실거래가 신고, 거래 신고는 30일.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는 60일. 거래 신고할 때 30일 내야 될 걸 늦게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되면 500과.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취득 신고는 60일 내에 하는 거니까 좀 기간이 길죠. 그러니까 그때는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뜻이 돼요. 의미 자체가. 그럼 이 계약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 매매가 대표적이죠. 또요. 교환도 소유권 취득해가지고 교환 계약도 바꾸는 거. 부동산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증여도 계약입니다. 증여는 그냥 내가 줄게 그러면 되는 것 같지만 받는 사람이 알았어 내가 받을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증여는 이게 단독행위가 아니고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딱 단독행위로 많이 생각했어요. 준 사람 맘이지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받은 사람이 오케이 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이에요. 요게. 그런데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이제 만약에 혹시 외국 사람이요 토건 공시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외국 사람이. 그러면 외국 사람이 토건 공시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 맞습니까? 첫 시간에 배웠던 거 거래 신고하는 거 토건 공시 매매 그러면 거래 신고하냐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되죠. 토건 공시 매매면 외국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도 거래 신고하는 거죠.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거래 신고할 때 뭐가 있었냐면 우리 아까 밑줄 그은 것 중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매수인이 외국인 등일 때는 매수 용도를 체크하시오 그런 거 있었어요. 밑줄 그었었어요. 주거용인지 공장용인지 상업용인지 레저용인지 거기 체크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벌써 통계가 잡혀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여기 토건 공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신고하라고 하는 이유는 취득을 못하게 막겠다는 게 아니고 도대체 외국 사람이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게 되는지 그 통계를 잡는 데 목적이 있어요. 통계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통계가 잡히니 또다시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취득 신고를 하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외국 사람이. 그러면 그 외국 사람은 아무리 외국 사람일지라도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이게 더 센 제도고 여기서 통계가 잡히죠. 30일 내, 60일 이내. 그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밑줄 그은 내용 중에서 다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서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셔야 되고 이렇게 나왔죠. 근데 둘째 줄에 가로 안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계약은 제외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 거래 계약은 제외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매매를 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건 공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외국 사람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고 거기서 끝이에요. 외국인 특례했다는 취득 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뜻. 그렇죠? 그래서 위에다 이걸 써두셔야 돼. 거기 방금 전에 가로 안의 내용을 별표 치시고 밑줄 그으시고 제외라고 돼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써두셔야 돼. 요게 시험 문제, 기초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거 했을 때는 이거 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에 계약 외 원인이야.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소유권 취득하는 원인 중에 계약 말고 계약 외 원인이 있다. 그죠? 그 첫 줄에 나와 있는 상속 동그라미, 경매 동그라미요. 대표적인 게 상속과 경매요. 외국인 등이 상속이나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 신고관청에 신고하셔야 된다. 만약에 6개월 내 취득 신고 안 했다고 한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하셔야 되고 언제부터 6개월이냐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다. 이렇게. 그죠? 그때부터 6개월 내 신고하십시오. 만약에 이걸 안 하거나 늦게 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건. 6개월은 엄청 시간을 길게 준 거잖아요. 아까 60일보다 훨씬 길죠. 6개월은. 그래서 아까 이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면 여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안 되고 과태료 물리는 이유는 이거 좀 신고 좀 이렇게 하게 해서 통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제일 위에 거래 신고는 30일 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500과 이거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번에요. 둘째 줄 끝부분에 환매권 행사. 계약 외 원인 뭐가 있는가? 여기에는 환매권 행사도 있고 환매. 물론 제일 중요하고 많이 나온 건 상속하고 경매입니다. 근데 뭐 또 있다고요? 환매. 환매 찾으셨어요? 환매권 행사?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판결 나온 거 있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확정 판결. 이때도 6개월 내 취득신고. 옆에 합병 있나요? 합병? 합병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다 출제됩니다. 초창기에는 상속하고 경매 위주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환매는 아직 안 나왔고 판결, 합병까지 5개가 있는데 다 돌아가면서 거의 출제됐어요. 이때는 6개월 이내 취득신고. 어쨌거나 제일 좀 조심할 건 뭐냐면 여기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는 60일 이내 취득신고인데 언제부터 60일입니까? 계약일로부터. 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 취득합니까? 아니죠. 등기 가져와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일은 소유권 취득이라고 같은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왼쪽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왼쪽에 밑줄 그은 데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한 덩어리밖에 없는데 거기서 둘째 줄에 계약일로부터 60일이라고 돼 있죠. 그 계약일에 동그라미 쳐두시고 옆에다가 취득일 X.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다 속아요.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뭐예요? 계약일로부터 60이다. 60일이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요. 또 넘어갑니다. 여기가 뭐냐 그러면 국적이 바뀐 경우입니다. 국적이 바뀌었네요. 그러면 국적이 바뀐 때부터요. 6개월 이내 신고를 또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변경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여기도 6개월이네요. 따라서 제일 밑에 가시면 지금 가로 3번 얘기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제일 밑에. 그죠? 거기 밑줄 긋고 다음 페이지 딱 넘어가시면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둘째 줄 끝에 6개월 내 신고하셔야 되고 6개월 내 신고 안 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여기 과태료에 대해서 관청에서요.
취득신고를 뭐 60일 내, 6개월 내, 6개월 내 해야 되잖아. 외국인 등에 해야 되죠. 이거 우리나라 관청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안 했다. 이거 딱 잡아내가지고 과태료 물리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이걸 막 다 담당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해도 이거 쉽지 않을 텐데 그 공무원이 뭐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잡아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좀 효율적으로 잡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요 과태료 얻어맞을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수한다는 걸 자진신고라고 그래요. 자진신고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깎아주겠다. 그러면 또 이게 깎아주거나 또는 면제시켜주니까 면제도 있어요. 그럼 자수하는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죠? 저 같으면 자수 안 합니다. 근데 또 마음씨 착한 사람 또 한다고 이거 뭐라고 돼 있으니까 자수하면 깎아주거나 없애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저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급에서 가끔씩 보면 도난 사고 발생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범인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잊어먹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때 하는 제도가 뭡니까? 자수해서 광명찾자 이렇게 해야 되나? 다 책상으로 올라가! 이렇게 눈 감아. 어릴 적에는 실수로 그럴 수 있다. 선생님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자수하면 용서해준다. 잘 생각하고 가져간 사람은 손 조용히 들어라 이렇게 하잖아. 손 조용히 들어라 그런 순간에 우리 지금 눈 감았던 눈이 막 떠지면서 누구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내 손 들고 나오느냐? 잘 안 나올 수도 있죠. 창피하고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럼 선생님이 이제 화나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자기 학급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자, 빨리 의자 든다. 전부 다 의자 든. 나올 때까지 드는 거, 너 집에 못 간다. 그러면 이제 빨리 나오지. 이렇게 하면서 의자 들고 있잖아. 네, 그러다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이제 조용히 내려. 그리고 선생님이 그냥 가시면 잡은 거야, 이제. 범위로. 그 자수한 거지. 뭐 그렇게 크게 벌 주진 않겠죠. 타이르겠죠, 아무래도. 애들이니까. 이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그러면 다시 복습해 볼게요.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거래 신고 안 하면 500과, 외 자료를 갖다 제출 안 하면 500과, 대금 자료 안 내면 3,000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면 5% 과태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까. 자, 여기는 이렇게 자진 신고하면 깎아준다 이런 제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과태료인데. 자수하면 깎아줄게 이런 제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허위 신고했다 이런 거요. 이거 일일이 잡아내려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신고 안 했다 이런 것도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계약을 깨놓고 신고 안 했다. 어떻게 잡을 거예요? 정말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도 자진 신고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감경 면제시켜주겠다고 하는 제도가 여기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에서는 자수하면 광명 찾게 해줄게 이게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여기서 자수했을 때 감경이나 면제를 안 시켜주는 경우가 여기는 다 시켜줘요. 감경이나 또는 면제를. 여기는 감경이나 면제를 안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수해도 어떤 것일까요? 왜 여기는 감경 면제 안 시켜주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얘하고 얘예요. 얘는 누가 법인인 것을 관청이 그냥 아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건. 그렇죠? 자, 대금 자료 좀 내봐. 나 도저히 못 믿겠다. 안 냈어. 그건 누가 범인이요? 안 낸 사람이 범인이야. 그 사람이 자수한다고 해서 깎아줄 필요가 없죠. 벌써 아는데. 안 낸 사람 알고 있는데. 대금 자료를 갖다 제출하려고 해서 안 냈어. 벌써 알고 있어요, 관청은. 그러니까 손 들고 나오면 깎아줄게. 그런 게 없잖아. 필요 없어, 그런 거. 인정사정 볼 거 없어, 그건. 아는데 벌써.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는 감경 면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암기하는 거 아니죠. 벌써 아는 거잖아. 대금 외 자료 내보세요. 계약서 내보세요. 안 냈어. 이 사람이 범인이잖아. 이 사람이 과태료 맞을 거잖아. 뭘 깎아주고 뭐가 있어. 이 사람이 범인인데. 근데
신고 안 했어요. 모르는 게 많이 나올 수 있죠. 거짓 신고했어요. 이거 찾아내기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거짓 신고했다고 자수하고 나오면 깎아줄게 이 말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 밑으로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중간 이하에 보면 참고라고 나와 있습니까요? 그 두 줄 밑줄 긋고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여기서 아까 자수하면 광명 찾게 해줄게 이거죠. 응? 그 두 줄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대상 땅 요겁니다. 허가 받으라고 하는 땅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허가 받으실 땅 네 군데 있죠? 네 군데 땅. 자, 오른쪽 페이지 가면 박스에 네 군데 땅 나옵니다. 암기는 이렇게 하셔야죠. 특별한 야생 군사문화는 허가받으시오. 이렇게 돼 있죠. 특별한 야생 군사문화는 허가받으시오. 야가 뭐예요?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있잖아요. 우리 교재 박스에서는 몇 번입니까? 동그라미 리을번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또 허가대상 땅요 두 번째 생은 뭐예요? 생태 경관 보존지역이다. 이렇게 동그라미 디귿번에 있네요. 그 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동그라미 기역번, 그죠?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은 동그라미 니은번. 자, 요 네 군데 땅에 들어가면 허가 신청을 넣어서요. 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계약서 쓰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허가 대상 땅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럼 요때 만약에 허가 대상 땅인데도 불구하고 자 허가도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자체가 무효고 형사처벌감이죠. 2년 이하의 적이나 2천만 원의 벌금. 요거 밑줄 그어 볼게요. 밑에 보시면 박스 바로 밑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요게 뭐란 뜻이에요? 무효예요. 이 말이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요. 네모 2번에 벌칙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허가구역 내 땅에 들어가는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제일 밑에 벌칙. 어떻게 처벌해요? 2학년 2반. 오리포트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특례. 외자. 요리 뒤집어도 외자. 이쪽으로도 외자. 외국인 특례. 오리 2마리. 오리포트. 2학년 2반. 네. 그런데 여기 보면 허가 받겠다고 허가 관청에다가 허가 신청하면 며칠 내에 허가를 내주시라. 넘기시면 안 되지. 그 벌칙 바로 위에 있어요. 15일 이내 허가나 또는 불허가 처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일입니다. 심사기간. 바로 위에 있죠. 바로 위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두 줄. 며칠 내, 15일 내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네모 4번이 있습니다. 네모 4번. 자, 네모 4번은 이겁니다. 여기 지금 어디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어디 가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신고도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도 받습니다.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불러요. 근데 기준이 뭐죠?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고관청. 그러면 신고관청에서 여기 신고필증이나 그 다음에 허가증을 준다고요? 그래 놓고는 관련 자료를 갖다가 시도지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다시 국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아까 요게 지금 거래 신고 제도에서도 이런 거 있었죠? 신고관청은 관련 자료를 누구한테 제출하고요?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는 또 누구한테 제출하고요? 국장한테 제출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제출은 아까 거래 신고 제도는 매달 제출하는 거예요. 매달. 거래 신고 제도는 매달. 그러니까 여기는 매달이 아니고 3달에 한 번씩인데 분기별로 한 번씩입니다. 아무래도 이 외국인 거래 건수는 적으니까요. 그때 분기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이내 제출이죠. 또 제출 받고서 또 1개월 이내 제출이죠. 자, 2개 구별하셔야 됩니다. 거래 신고는 매월 제출하는 거래 신고는.
외국인 특례 여기서 보고는 여기서 제출은 분기벌인데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때 시험에서는 1개월 내 제출, 1개월 내 제출. 1개월이 몇 월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1개월 이내라는 것은 제출을 받아서 1개월 내 또 제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거래 신고는 매월. 외국인 특례는 1개월 내, 1개월 내. 분기별로 하긴 하는데 분기가 종료할 때부터 뭐요? 1개월 내.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네모사번의 제출 끝에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 시도의사한테 제출 이렇게. 내제출요. 신고 및 허가 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의사는 뭐 이렇게 이름이 다른가 모르겠어요. 그냥 전부 다 도의사 그러면 그럼 좋을 것 같은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름은 갖다 붙여가지고 요새는 보니까 구도 보니까 특별자치구 뭐 진짜 특별자치구가 아니에요. 그냥 그 구청장이 자기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해보겠다고 우리는 특별자치구라고 자기가 붙인 거예요. 정식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름 붙이기 나름이니까 진짜는 아니에요. 그냥 군대에 자기 그냥 이런 뭐 선전할 때 좋게 하기 위해서 특별자치구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자, 어쨌든 하니까 그렇고요. 거기 1개월 내 누구한테 제출? 국장한테 제출. 요겁니다. 제출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요 신고관청이 바로 국장한테 제출을 직접적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건너뛰면 안 됩니다.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시간 없는데 여기 보면 시도지사 중에 세종시장 있잖아요. 세종시장 거기 위에 셋째 줄에 나와요. 다만 여기 출제된 거예요.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요 세종시장 얘기합니다. 직접 누구에게 제출해라? 국장한테. 세종시에 보면 읍면 뭐 이런 거 있어요. 읍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장이 바로 신고관청이면서 시도지사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제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토지거래 허가 제도로 가봅니다.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 거. 자, 토지 남은 시간이 한 3, 40분 남았습니다.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요. 토지거래가 제도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허가구역으로 묶습니다. 허가구역 내 땅이고요. 그 다음에 덩어리가 커야 됩니다. 법에서 기준 면적을 정해놨어요. 그 기준 면적을 넘었어야 됩니다. 덩어리가 큰 땅이고요. 이때는 소유권하고 지상권까지 건드릴 때 이때 규제합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관청에다가 허가 신청을 딱 넣어서 허가를 내고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간 허가를 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전 늦게 하게 되고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제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요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순서대로 쭉 해볼게요. 오른쪽에 가시면 지정권자 나옵니다.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한다는 거냐 이 말이죠. 지정권자는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누가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국장 또는 시도지사 이렇게 됩니다. 지정권자가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서울에 걸쳐 있어. 그러면 누가 지정해야 돼요? 허가구역을? 국장. 그 윗선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경기도에 있는 일부 땅을 지정해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면 된다. 그 점에서 허가관청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허가관청은 어디죠? 시장, 군수구청장. 여기는 허가를 내주는 거고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윗선인 국장이나 뭐요? 시도지사. 가로 2번에 첫 줄 지금 말씀드린 거요. 지정기간은 길면 몇 년요? 5년. 5년 이내죠. 3년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가면 지정 절차가 나옵니다. 지정 절차가 4단계 절차입니다. 처음에
심의 이렇게 해서 회의를 열고요. 제일 밑에 가면 가로 4번이 나와요. 지정 절차 나오죠? 제일 밑에 가로 4번 지정 절차. 심의 그 동그라미 하나 치시면 돼요. 그 글태 뭡니까? 제목만. 그 다음에 공고. 이게 지정 공고입니다. 공고 다음 페이지 있겠죠, 당연히. 공고, 그죠? 공고 다음 페이지 제목에 있네요. 그 다음에 통지. 통지는 이제 알릴만 사람한테 알려주는 걸 얘기합니다. 통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제목에서 두 가지를 뽑으셔야 됩니다. 공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요, 통지. 국장은 시도의사한테 통지, 시도의사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통지, 듣기 유의할 건 시장군수 구청장이 등기소장한테도 통지입니다. 등기소장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알릴 사람한테 밑으로 쭉쭉쭉 통지하는데 등기소장까지 통지라고 해.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끝에 열람이라고 되어 있죠. 열람하시라. 주민들 보고 자기 땅이 허가구역에 들어가는지 열람하게 돼 있다. 이런 거죠. 4단계 절차예요. 4단계 절차. 심의, 공고, 통지, 열람. 그런데 언제부터 허가구역이 되는 거냐. 바로 밑에 나옵니다. 가로 5번요. 언제부터 된대요? 공고가 있은 때부터 며칠 있다가요. 5일 후 효력 발생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5일 후 효력 발생 이렇게 돼.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요겁니다. 지정할 때 밑에 있는 시도의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느냐, 요 절차상 의견 청취하는 절차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107페이지 가로 4번 지정 절차라고 돼 있죠? 그 앞에다가 의견 청취 X라고 써두셔야 돼.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서 주의할 것이 요 두 군데입니다. 의견 청취가 없다, 5일 있다 효력 생긴다, 요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시는가 하냐면 우리 109페이지 가보십니다. 109페이지에서 요거 볼 겁니다. 여기 109페이지에 요거 소유권, 지상권. 자, 109페이지 첫 줄에 소유권, 지상권 동그라미요. 특징은 지상권까지 건드려요. 규제해요. 그런데 둘째 줄에 보면 대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죠. 대가의 동그라미고요. 둘째 줄 끝에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받고 이 유상 계약이죠. 이렇게. 유사한 계약일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모 1번에서는 그 제목 옆에 써두실 게 이겁니다. 소유권, 지상권, 이거 건드리는 유상 계약일 때 허가를 받는 거니까 아무리 허가구역 내에 들어가고 기준 면적을 넘어가도 증여로 취득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습니까요? 아니요. 이걸 써두셔야 돼요. 증여는 무상이죠? 유상 아니죠? 그래서 이건 허가받는 게 아닙니다. 증여로 받을 때는 허가구역 내 땅이고 기준면적 넘어가도 허가구역 내 땅이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데 경매로 낙찰 받습니다요. 허가증 필요합니까? 없다. 그죠? 경매 같은 경우도 계약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입찰 방식으로 비밀리 하기 때문에 땅 주인하고 짤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허가구역 내 땅도 낙찰 받을 때는 허가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꼭 적어주시고 여기서 옵니다. 여기서. 예.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박스가 나와요. 박스 보시면 기준 면적이 잔뜩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준 면적을 요걸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 박스에 보시게 되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따라서 기준 면적을 정하는 게 다르죠. 자, 비도시지역 그럼 뭘 비도시지역이라고 합니까? 뭘 비도시지역이라고 그래요? 비도시지역? 농림지역 같은 거 비도시지역이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죠? 생산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관리지역, 이런 것들이 비도시지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도시지역에 들어가면 여기는 용도지역이 구체적으로 뭐냐에 따라서 기준 면적을 정해놨고, 비도시지역은 지목 갖고 정해놨고, 그렇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이 박스를 갖다가 철저히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180 초과. 주거 180 초과고요. 상업적일 때는요. 200 초과. 공업적일 때는요. 660 초과. 녹지적일 때는요. 100. 투자를 녹지적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땅 면적을 굉장히 조그맣게 정해놨어요. 100만 넘어가도 허가받습니다.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돼. 아직 지정이 안 된 미지정 지역은요. 90이죠. 90. 주거지역은 얼마요? 180. 상업지역은
220이 아니라 200. 그리고 공업지역은 660.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100. 미지정지역은 90. 이렇게 익혀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은 이제 지목 가지고 따진다고 그랬죠. 제일 싸고 된 땅인 임야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 초과. 자, 그 다음 싼 땅인 농지다 그러면 절반인 500초과. 이거 빼고 나머지 기타 지목일 때는 얼마요? 250초과. 이런 식으로요. 지목에 따라서 막 절반씩 이렇게 줄여서 정해놨죠. 기타 지목은 250입니다. 요거 쭉 요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하나 연습해보고 갈게요. 이거 맞춰보시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지목이 임야입니다. 면적이 500제곱미터예요. 토지거래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이니까 요것 갖고 따집니다. 1000 넘어가야 되죠? 허가증이 필요 없다.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 그런데 지목이 임야입니다. 면적이 500이에요. 토지거래가 필요합니까요? 어때요? 자,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들어갑니까? 비도시지역에 들어갑니까? 도시지역에 들어갑니다. 그쵸? 도시지역일 때는 이거 안 따지고 지목 안 따지고 이거 따지는 겁니다. 도시지역이니까 그때는 자연녹지. 자연녹지는 뭐예요? 100만 넘어가도 허가 받는 거죠? 그쵸? 이런 거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거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셔서 네모 3번에 여기 왔습니다. 허가신청서 집어넣는다. 여기 왔어요. 거기 보면 첫 줄에요. 네모 3번에 가로 1번. 첫 줄에 뭐라고 나오냐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 계획,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밑에 있는 허가신청서 기재사항이 최근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죠.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최근 시험에 나온 거예요. 박스에 있는 거. 자, 1번은 당사자의 인적사항이에요. 1번. 이거 나와야 되겠죠. 누가 거래했는가 나와야 되겠고요. 누가 거래하려고 하는지 나와야 되겠고. 2번, 3번 묶으시고 토지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2번은 토지 자체에 대한 정보예요. 토지 자체. 지번이나 면적, 지목 같은 거요. 3번은 토지 위에 뭐가 있냐 이겁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냐, 인목이 있는 거냐, 아니면 비닐하우스가 있는 거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3번이고요. 2번, 3번 묶으셨죠? 4번은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소유권이냐, 지상권이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별표할 게 5번 예정금액입니다. 예정금액 있죠. 예정금액. 예정금액은 실제 거래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 예정금액이라고 했을까요? 허가신청서에서 제일 주의할 거 예정금액이에요. 예정금액. 그죠? 이거 맞는 거예요. 예정금액 별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 맞죠? 여기요. 그쵸?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예정 금액을 신고하는 겁니까?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는 겁니까? 실제 거래 가격. 벌써 이 실제 거래 가격 여기 계약서에 나와 있죠? 계약서 쓰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금액이라고 하셔야 돼? 예정 금액. 그러면 요걸 갖다가 시험 문제 출제한 사람은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하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옆에 이거 써두셔야지. 실제 거래 가격 그렇게 나오면 X 뭐가 맞는 거예요? 예정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옆에 또 써두실 게 이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 이렇게 옆에 써두시고 X예요. 이게 기출문제예요. 개공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은 상호 이런 것은 허가신청서에 나와요 안 나와요? 기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기재 안 하겠어요? 아직 계약서 안 썼어요. 계약서 나중에 쓰죠? 이때 개공이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개공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 있어요? 신고사항에.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중이 좋아한다고 중이. 있잖아 중개사. 그건 언제나 있는 건 아니죠. 중개사가 중간에 개입했을 때 있는 거지. 근데 거기 개입하잖아요. 여기는 거의 나와요.
거의 나와요. 거의 100%는 아니에요. 사실은 거의 나오는데 여기는 나와요 안 나와요? 없죠. 개공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걸 기출문제에서 최근에 개공 X예요. 또 안 나올 것 같죠? 또 나와요. 예상 문제가 둘 중에 하나예요. 다음 중 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실제 거래 가격. 그러면 5번이지 정답이. 실거래가는 안 해요. 예전 금액으로 한다고요. 두 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도 들어갑니다. 분명히. 자, 오른쪽 페이지 7번. 또 뭐 또 들어갑니까? 자금 조달 계획도 들어가죠? 요 6번, 7번 보는 순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떠오르지 않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중에서 뭐예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있었죠? 여기서 입주 계획이 저기서는 토지 이용 계획이에요. 땅이니까. 여기는 입주 계획이고. 그죠? 그러니까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는 언제나 신고사항이 되는 건 아니죠? 3억 이상 과열주택, 3억 이상 조정주택, 6억 이상 주택일 때만 신고사항이 되는 거고 여기는 무조건 신고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규모에 관계없이, 면적에 관계없이. 그죠? 허가 대상이만 하면 그거 보시면 되겠고. 자, 또 쭉 넘어갑니다요. 어디 가시냐면 113페이지 가보세요. 113페이지 가보시면 허가관청의 조치라고 해서 네모 5번에 나옵니다. 자, 요게 뭐냐? 여기입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허가관청에서는 심사에서 15일 이내에 투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허가를 내주고요. 허가증을 주고요.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불허가 통지를 하게 됩니다. 며칠 내에 하도록 돼 있다고요? 15일. 허가 또는 불허가는 15일 내에 하시오. 지금 네모 5번에 가로 1번 세 줄 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만 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옆으로 빼서 그거 살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랑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선매협의 통지를 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둘째 줄, 셋째 줄에 나오죠? 다만 이렇게 나왔죠?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15일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옆으로 빼놓을 수도 있고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요. 불허가 통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셋 중에 하나. 며칠 내에 하는 거예요? 15일. 근데 만약에 가로 2번이 중요한 겁니다. 가로 2번이. 가로 2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일 내에 허가증을 발급해 주거나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이 불허가 통지한 것도 아니고 허가 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15일 내 세 가지가 셋 중에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쵸? 그거요. 그걸 꼭 아셔야 돼. 요 민원 처리 기간은 15일이 끝난 날 동그라미 치시고요. 다음 날 또 동그라미 치시고요. 동그라미 2개 해야 됩니다. 허가받은 것으로 뭐예요? 의제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 끝난 날이 아닙니다. 끝난 날 뭐예요? 다음 날. 동그라미 2개. 불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 2번이 출제가 유력한 거예요. 거기가. 동그라미 1번, 아니 가로 1번은 이제 이거 가로 2번 때 먼저 본 거에 불과합니다. 가로 2번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갑니다. 이제 셋 중에 하나를 보는데 지금부터 볼게. 선매협의 절차 요거 아니면 허가받았을 때 절차 아니면 불허가 났을 때 요 구제수단 이렇게 세 가지 봅니다. 교재에서는 요게 먼저 나왔습니다.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이것은 투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겁니다. 그때 구제수단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네모 6번의 가로 1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불허가입니까? 이의신청하는 거 있죠? 언제까지 이의신청하셔야 되겠다? 불허가 통지를 받고 1개월 이내 이의신청. 1개월 기억하시면 돼요. 가로 2번에 보면 매수신청이라고 돼 있죠? 그 매수신청을 법조문에서는 매수청구라고 합니다. 매수청구. 신청이 아니고 매수청구 이렇게. 그래서 매수청구라고 하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매수청구 하시라? 불허가 받으니까 기분 나빴어요 지금. 사든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 빨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매수청구. 이것도 언제까지요? 1개월 내. 그러면 사줘야 돼요. 강제적으로. 사주는데 그 가격은 감정가 기준이에요?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이거 사주는 가격? 공시지가.
헐값에 사주게 돼 있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 청구하면, 그죠? 매수 청구하면, 감정가가 다음 페이지 나와 있죠? 아니죠, 공시지가가. 제일 위에 첫 줄에 공시지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매수 청구하는 사람은 바보죠, 바보. 헐값에 파는 꼴이 돼요. 공시지가. 감정가 그러면 안 됩니다. 첫 줄에 공시지가 동그라미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갑니다. 116페이지 갑니다, 이번에. 116페이지 가보시면. 이겁니다, 이거. 허가 냈죠? 허가 받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농사 짓겠다고 막 그랬습니다. 계획서도 잘 들어왔어요. 그러면 농사 짓는다 그러면 실수요 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허가증이 나옵니다. 그 허가증 가지고 계약서 쓰고요. 등기 치는 겁니다. 근데 허가받은 이 사람은 그 땅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용 의무가 생깁니다. 허가받으면 그 기간은 길면 몇 년이라고요? 5년.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모 8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두 줄 원칙적으로 5년의 범위 안에서 허가받은 목적적으로 써야 된다. 5년이란 기간 기억하시고 아까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도 길면 몇 년? 5년. 이용 의무 기간도 길면 몇 년?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용 의무 기간이 뭐 2년짜리도 있고요. 4년짜리도 있고요. 또요. 5년짜리도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저 2년짜리가 최근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박스에 보시니까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쓰려고 땅에 대해서 매입하면서 허가 신청을 넣은 경우에요. 그래서 허가 받은 경우에요. 그때는 이용 의무 기간은 2년입니다. 자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돼. 자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은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할 때 복지의 동그라미요. 복지시설을 짓겠소 해서 땅을 매입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요. 실수요 목적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대신에 그 땅은 2년 동안은 복지시설의 땅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두 번째 동그라미 니은번은 복지의 동그라미요. 디귿번은 농업의 동그라미 농업. 농사 짓겠소 해석을 내줬던 거예요. 농사 지어야지.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죠? 그것도 2년이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리을번 같은 경우도 보면, 축산업, 임업, 어업인데 다 이거 농업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다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이번에는 동그라미 비읍번에 가면요. 농지 외의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자가 이렇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건 땅을 수용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 대토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변에. 그 대토 취득했을 때도 이용 의무 기간은 몇 년이냐? 2년. 대체 토지 취득 요걸 줄여서 대토라고 그래요. 대토. 다시 한번 2년짜리가 글자가 다 두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복지, 농업, 대토 다 2년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미음번에 보니까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의 시행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죠. 거기 보면 사업 시행이라는 글자 나오죠. 사업 시행이라는 글자 나오면 이용 의무 기간은 몇 년이다? 4년입니다. 사자로 시작해서도 4년이고 사업 시행 글자 수도 4글자고 4년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5년짜리 제일 길어요.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시옷번입니다. 현상보존 얘기가 나와요. 현상보존 이렇게. 길게 보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길어요. 기간이 5년입니다. 현상보존 그러면 5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용 의무 기간 철저히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합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데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이 농사 짓겠다고 했는데 농사를 안 지어. 그러면 그때는요. 이행 명령서를 보냅니다. 경고장이죠. 왜 농사 안 지어? 농사 지어 빨리. 협박 문구죠. 이행 명령서를 보냅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그 말이 이제 제목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행 명령서를 보내고 그런데도 가보니까 이행 명령을 안 따라요. 계속 농사 안 짓고 있어요. 가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맴매 때립니다. 맴매 때린 걸 뭐라고 불러요? 이행 강제금이라 불러요. 이행 강제금 중요하죠. 제일 끄트머리에. 가로 3번에 이행 강제금. 이행 강제금 누가 물려요?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려요. 그쵸?
이행강제금 몇 때리는 거예요? 그죠? 농사 지으라고 몇 때리는 거예요? 몇 대까지 때릴 수 있다? 제일 끝에 두 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내니까 10대까지 때릴 수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10대까지 이행강제금 때릴 수 있다. 10대까지. 이행강제금 10대까지. 이렇게. 제일 끝에 두 줄. 그런데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 이행강제금이 구체적으로 10대도 있고요. 10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7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5대까지 이렇게. 10대, 7대, 5대. 요게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이 박스가. 그리고 기타도 7대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10대짜리, 7대짜리, 5대짜리. 어느 때 10대인가 방치시켜 놓은 경우가, 내팽개친 경우가 10대입니다. 그 박스에 보시면. 그 다음에 자기가 안 쓰고 빌려줬죠. 그 임대. 그건 몇 대요? 7대. 그 다음에 자기가 쓰긴 쓰는데 허가받은 대로 안 쓰고 다른 목적으로 쓰고 앉아있어. 목적을 변경했다고 나오죠. 변경. 그 몇 대? 5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몇 대인지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 기타도 몇 대? 7대. 요거 잘 철저히 해두셔야 됩니다. 특히 요 밑에 거. 지금 넘어와서 요 몇 대냐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 우리 이제 요새 애기들 지금 학교 안 가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 수업 듣는다고 해서 원래 노트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큰 놈이 그걸 쓰니까 둘째 놈이 자기도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줬어요. 비싼 돈을 들여서. 원래 없어도 되는 건데 그냥 이번에 학교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사줬는데 이놈이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줬으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수업도 잘 안 듣고. 그래서 뭐 맨날 어항 있잖아요. 어항. 그거에는 관심 있고 어항 들여다보고 앉아있고 가재 거기 조그만 거 집어넣어놨거든. 공부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너 공부한다고 지금 저거 사주라며 사줬잖아. 왜 공부 안 해? 제가 얘기하겠죠. 응? 공부 빨리 하라고. 그런데도 공부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 효자손 매매 이제 꺼내 들어야지. 공부 안 하니까. 10대 때릴 때가 있고 7대 때릴 때가 있고 5대 때릴 때가 있다. 효자손 모르세요? 등 긁는 거. 저희 집에서는 매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효자손이 딱 돼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때리지 마시오라고 써 있는. 근데 매매야 이게. 그 적은 사람은 저예요. 저는 이제 원래 등 긁으려고 딱 샀거든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집사람이 그걸 거의 매매로 써요. 그래서 제가 매직으로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도 가끔씩 들어요. 근데 야, 너 이 자식이 하면서 딱딱 치고 그러는데 그 효자손이 매매예요. 근데 이놈이 구석지에 처박아 놓고 이걸 전혀 안 봐요. 비싼 거 저 구석지에 처박아 놓고 몇 대 때려야 돼요? 10대. 어느 날 물어봤더니 이놈이 친구 빌려줬대. 7대 빨리 찾아와. 7대야. 어느 날 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요새 얘가 라면 끓여 먹는 걸 아주 맛을 들였어요. 혼자. 옛날은 엄마 아빠가 있을 때 엄마 아빠 끓여줬을 때 나 먹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라면만 사놓으면 자기가 끓여 먹어. 그래가지고 라면을 끓여가지고 식탁에서 먹는 게 아니고 요새는 또 어떤 또 그게 있냐면 자기 방에 가서 먹는 또 습관이 들어요. 그러니까 라면을 끓여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딱 먹는데 쭉 이렇게 보니까 그건 싫어해요. 그 노트북을 밑에 깔고 쟁반으로 위에다 이제 바로 밑에 하는 게 아니고 쟁반으로 밑에 또 뭐 받치고 해서 밑에다 놓고 이렇게 라면을 먹더라고. 그게 뭐예요? 변경이지. 그럼 몇 대 때려야 돼? 효자손으로 5대. 때려야 된다고요? 이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3번부터 5번까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있을 때부터, 그죠? 1년에 한 번씩, 요거 1년입니다. 이행명령이 있을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동그라미 3번요. 대신에 이행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지만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뒤에는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4번. 이게 출제됐었죠. 최근에. 동그라미 5번. 거기 보면 이행명령이 있기 전에 자 이행명령을 이행해버리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합니다. 나가봤더니 농사 짓고 있어. 그러면 이행강제금 못 때리죠.
근데 나가봤더니 농사 안 짓고 있어. 이행강제금 첫 번째 부과됐어요. 다시 또 1년이 있다 가서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행강제금은 부과 못하겠지만 첫 번째 이행강제금으로 고지서 나간 것은 걷어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게. 요게 두 번이나 나온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6번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요 이의신청 기간이 30일입니다. 30일. 요 기출문제 나왔어요. 작년에 30일입니다. 30일 써두시고. 효자서를 들으면 우리 둘째 놈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딱 종아리를 거둘까요? 아니죠. 입이 살아있다니까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어제도 공부했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의신청. 그러면 보통 우리 안사람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거의 이제 해소가 됩니다. 저는 근데 잘못했으니까 저는 진짜 종아리 거들라고 진짜 막 이렇게 맴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이 다음부터 안 그럴 거지 옆에 있다가 끝이요 그러면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도 그러니까 해결 안 되더라고요. 30일입니다. 기간 30일 이렇게. 자 그렇게 되고 이제 뚝뚝뚝뚝 넘어갑니다. 어디 가시냐면 120페이지 가보실게요. 120페이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도대체. 못 살겠어요. 자 120페이지 가보시면 박스 위에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경매라고 남았죠? 동그라미 2번요. 토지거래가증이 필요하다고요? 필요 없다고요? 필요 없어.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가로 3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로 3번. 토지거래 허가받았다. 그러면 그 토지가 농지일 때는 농지증 받은 걸로 의제가 됩니다. 농지증은 왜 필요하죠? 농사 지을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서류죠. 그쵸? 농사 지으려는 사람인가? 이건데 이 토지가 농지일 때는 토지거래가 내줄 때 농사 지을 사람인가를 다 확인합니다. 여기서 더 심하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는데 그게 농지다? 그러면 따로 농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단골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도 단골로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고 거래 신고는 거래 신고라고 그랬었잖아요. 방금 전에요. 그렇죠? 이런 관계 있다. 이거 두 가지 아주 잘 나옵니다. 두 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오른쪽 이걸 안 했네. 선매제도 오른쪽 갑니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거 선매제도 하고 포상금 제도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십니다. 선매 제도는 옆으로 빼놓는 거죠. 일단 우리 교재 121페이지에 보면 중간 정도의 박스가 있습니다. 허가 신청 들어온 모든 땅을 옆으로 빼놓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두 가지 땅만 빼놓을 수 있습니다. 제한적이에요. 박스 안에 보시면 공익사업용 토지라고 되어 있죠. 공익사업에 쓰일 만한 땅은 옆으로 빼놓을 수 있다. 또 한 가지요. 허가 신청 들어온 이 사람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쓰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땅값이 올라가니까 팔겠다고 허가 신청을 밀어 넣었을 때 그때는 괘씸하잖아요. 그때는 옆으로 빼놓을 수도 있다.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한 경우 이 두 가지만 옆으로 빼놓을 수 있고 빼놓으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절차입니다. 여기 허가 신청이죠. 허가 신청이 있는 이때부터요. 자, 살 사람을요. 선매자를 1개월 이내에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개월 내 선매자 지정이에요. 선매자 정한다고요. 1개월 내 지정. 이렇게. 거기 지금 가로 네모 3번에 가로 1번 보는 겁니다. 선매자가 한 달 내 정해지면 그때부터 또 1개월 이내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된다. 지금 가로 1번에 거기 다 있습니다. 그 세 줄이죠? 가로 1번에요. 다시 한번. 허가 신청이 있을 때부터 언제까지 선매자를 정하시라. 빨리빨리 정하는데 1개월 내 선매자 지정. 또 언제까지 협상을 끝내야 돼요? 1개월 내 선매협의 완료. 선매협의 완료라는 게 뭐예요? 요 땅 주인하고 선매자하고 둘이 계약서 써서 두 장을 콱 찍는 거예요. 그리고 관청에다가 그거 갖다 내는 거예요. 그게 협상 완료죠. 언제까지요? 1개월 내 선매협의 끝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가로 2번의 첫 줄. 요거 중요합니다.
선매자가 지정이 되면 지정된 요 사람은 15일 이내 협상을 개시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개시하셔야 되겠다. 개시 시작해야 된다고요. 요 15일을 꼭 기억하셔야 돼. 가로 2번이 더 중요합니다. 가로 1번보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때부터 며칠 내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땅 임자한테 통지해서 협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죠. 15일 이내입니다. 1개월 그러시면 안 돼 이거. 가로 2번이 더 중요한 거, 훨씬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가로 2번. 예, 예상 문제예요. 예상 문제. 자, 그러면 이 선매 여기 협상할 때 이거 협상의 협상 기준이 되는 가격은 무슨 가격 기준이죠? 감정가 기준이다. 감정가 기준.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둘째 줄에 나와 있죠? 어떤 금액 기준에서 협상하시라. 감정가 기준. 선 볼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감정이 중요하다. 이거 하나라도. 아까 여기 매수 청구는 어떤 금액 기준으로 사줘야 된다. 공시지가. 이거 감정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공시지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그래서 두 개 다 기억하기 좀 그러니까 하나라도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선 볼 때는 뭐가 중요해요? 감정이 중요하다. 선 볼 때는 감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네모 5번 큰 별표. 네모 5번 큰 별표. 자, 시장군수 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이게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요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한다 이 뜻입니다. 그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뭐 해라? 불허가 여부를 갖다가 결정해서 통보해야 되겠다. 허가 또는 불허가입니다.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허가 처분해야 됩니다. 맞아요? 땡. 불허가도 있어요.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불허가 처분해야 됩니다. 더 속기 쉽습니다. 땡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요 자리로 가고요. 허가 또는 불허가입니다. 그런데 아까 요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지. 15일이라는 민원 처리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 기간 안에 셋 중에 하나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난 날, 다음 날. 요때는 어떻게 돼요?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요때는 요거하고 요걸 혼동하시면 안 되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포상금 제도를 갖다가 제가 칠판에 쓰겠습니다. 포상금은 꼭 박스로 이렇게 정리된 요 자료를 가지고 정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포상금은 2편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여기까지 정리하고 실 건데 2편 포상금은 일단 실거래가 신고를 거짓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요런 사람을 신고나 고발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2편 포상금은.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안 받은 사람을 신고나 고발했다. 그랬을 때는 이제 포상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그랬을 때도 이때도 포상금 줍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은 2편 포상금도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근데 그 중에서 거짓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나온 거고요. 요거 두 개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았다, 속여서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포상금이 걸려있다. 이런 사람을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다. 고발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도 포상금 걸려 있어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안 써먹고 있다. 땅을.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 나오는 거죠. 이랬을 때 요 세 사람이 포상금이 걸려 있는 사람이다. 그죠? 요 세 사람을 갖다 여러분 기억하실 때 2편 포상금이 걸려 있는 사람 세 사람 거목요 큰 나무 거허목 포상금 걸려 있는 요 2편 포상금 걸린 사람 세 사람 거허목 거짓 신고한 양반, 허가 안 받은 양반, 목적대로 안 쓰고 있는 양반 이렇게 세 사람. 원래 거짓 신고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지금 박스 그리고 있죠 지금? 거짓 신고했을 때는 5% 과태료 들어보셨나요? 네. 신고 안 하면 500과 대금 자료 안 내면 3,000과 그죠? 허위 신고하면 5% 과태료 그렇죠? 이때는 어느 때 포상금을 주냐면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요. 입증 자료를 제출했어야 됩니다. 이걸 글로 읽어서 정리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꼭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과태료가 부과돼야 됩니다. 과태료 매겨지고 증거자료 내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포상금을 몽땅 줍니다. 얼마로 주느냐? 거둔 과태료의 20%를 떼어줍니다. 요게 시험에서는 중요하죠. 부가 과태료 몇 프로 떼어줘요? 20%. 여기가 핵심이에요. 대신 상한선이 있죠. 얼마를 넘을 수 없다?
1,000만 원. 1,00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여기가 핵심. 이렇게 되고요. 자,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적이나 공시가 기준에서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인데, 아, 이거면 형사처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건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형사처벌 까매요. 이때 포상금은 검사가 죄를 인정해서 공소 제기하거나 또는 어떻게 해요? 기소유예 결정이 있을 때 포상금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소 제기 또는 뭐요? 기소유예. 그때 포상금 준다. 근데 포상금 이거 얼마 준다고요? 5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거 뭐 신고하지 마세요. 이거 돈 안 됩니다. 이거 여기도 50만 원이에요. 여기도 50만 원. 예? 여기 신고하지 마시고 여기 좀 신경 쓰세요. 여기가 출제되고 돈이 좀 되잖아. 여기가 목적대로 안 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이거 방금 전에 한 건데 10대까지 이행강제금 얻어맞는다고 맴매 이행강제금 맴매 효자손 몇 대까지 얻어맞는다고 해요? 10대까지 얻어맞는다. 10% 이하의 이행강제금 언제 줘요? 근데 이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을 때가 아니고 그 전에 이행명령만 있어도 준다고요. 여기가 중요하다고요. 여기가 포상금은 목적대로 안 쓰고 있을 때 언제 주냐고요. 이행명령서가 내려가면 줘요. 이행명령서 나오면 준다고요. 여기서 보면 언제 준다고요. 요때 포상금을 준다. 이행강제금 부과됐을 때 주는 게 아니고 땡겨준다. 언제 줘요? 이행명령이 있으면 준다. 여기 포상금 나온다고요. 허가받은 대로 이용 안 하고 있는 요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23페이지 보세요. 중간 정도의 박스 있죠. 그게 뭐냐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3개 있죠. 박스 안에 작년 문제 지문 2개 나온 거예요. 공무원일 때는 안 줄 수도 있다. 안 준다는 얘기 안 해요. 안 줄 수도 있다. 2번 위반행위 관련자든 안 줄 수도 있다. 그죠? 위반행위 관련자가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신고 고발한 거예요. 자해행위죠. 자해행위. 안 줄 수도 있다. 이 경우도. 3번 익명이나 가명으로 했는데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안 줄 수도 있다. 익명, 가명도 안 줄 수 있다. 3가지 안 줄 수 있는 사유. 자 마지막 페이지 가로 4번 갑니다. 포상금은요.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별표. 신고 관청은 허가 관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언제까지 포상금을 주어라? 2개월 이내. 1개월 아닙니다. 여기는 2개월입니다. 하나 더요. 하나 더. 밑에 포상금에 들어간 비용은 누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시군구 재원. 옆에다가 쓰셔야 됩니다. 국고에서 보조하는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국고보조 제도 없죠? 특징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쉬었다가 뭐 할 거냐면 문제지 보겠습니다. 한 40분씩 한 2번 볼 거예요. 지금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후에 수업 끝납니다. 자, 쉬겠습니다.